중학교 듣기 말하기 수업 시간을 발표할 국어교과 김어진입니다. 수업 시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우선 듣기 말하기 수업인 만큼 행동 중심 수업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연습하고 적용하는 단계로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수업 시간 특성상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되는 단계가 있을 텐데요. 그 점을 지도안과 같이 넘어가면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듣기 말하기 시간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좀 자유롭게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구성을 해서 좀 높은 톤으로 발표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즐거운 국어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 드디어 새로운 소단원 두 번째 설득 전략 분석하면 듣기라는 시간에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서 선생님이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 다음 달에 운동회 있는 거 알고 있나요? 네. 네, 우리 그날 점심을 골라서 먹을 수가 있대요. 혹시 친구들이 먹고 싶은 메뉴가 있을까요? 자유롭게 이야기해도 좋아요. 마라탕이요. 유진이는 마라탕이 먹고 싶구나. 용선이 떡볶이. 피자요. 피자. 닭강정. 동물이 마라탕. 은희도 마라탕이 먹고 싶어요. 많은 친구들이 마라탕을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점심 메뉴로 마라탕을 먹을까요? 네. 싫어요. 근데 사실 선생님은 마라탕보다 카레가 더 먹고 싶은데, 혹시 카레를 먹으면 안 되나요? 싫어요. 왜요? 마라탕이 카레보다 더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한번 설득해보세요. 마라탕이 더 맛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카레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이유 있을까요? 재료가 더 다양해요. 재료가 더 다양해요. 선생님은 카레에다가 뭐 튀김도 넣고 브로콜리도 넣고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처럼 설득하는 말은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오늘 배울 내용이 바로 설득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학습 목표를 같이 읽고 시작해볼게요. 자, 첫 번째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설득하는 말에서 설득 전략을 찾을 수 있다. 네, 두 번째 시작! 설득 전략을 사용하여 설득하는 말을 할 수 있다. 네, 우리는 주변에서 설득하는 말을 생각보다 쉽게 만날 수가 있어요. 아까 나눈 대화에서도 그렇고, 또 TV를 켜면 광고나 연설에서도 설득하는 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오늘 설득 전략이라는 걸 배워보고, 또 실제로 말하는 활동까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활동은 전략의 유형, 그리고 설득 전략이 쓰인 연설을 들으면서 그 전략을 찾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말하는 활동을 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친구들 교과서 196페이지 해볼까요? 네, 교과서 안 가져온 친구들은 옆 짝꿍이나 지 친구랑 같이 보도록 해요. 네, 다 편 것 같은데, 자, 196쪽에 나와 있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 4가지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어떤 광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대상을 광고하고 있나요? 맞아요. 다 헌혈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자, 혹시 가부터 문구를 읽어줄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네, 우리 용선이가 한번 읽어볼게요. 헌혈은 제 삶의 기쁨입니다. 헌혈 명예대장 한영재. 네, 실제 헌혈 명예대장이신 한영재 대장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신뢰감을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나에 대해서 읽어줄 친구 있을까요? 네, 우리 미나가 읽어볼까요? 우리나라에 필요한 혈액은 하루 12,300. 네, 맞아요. 이렇게 어려운 숫자도 정말 잘 읽어주었는데요. 이렇게 객관적인 수치를 나타내면서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다를 읽어볼까요, 우리 민영이? 다시 뛸 수 있는 희망. 네, 맞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언급을 하면서 감성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나다를 보았을 때 이 광고는 어떤 의도로 만들어진 광고일까요? 헌혈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말해준 대로 이 광고의 의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헌혈을 동참하고자 설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몇 페이지인 197페이지를 보면은
광고 의도를 묻는 질문이 있어요. 네, 다 적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설득 전략에 대해 알아볼 건데, 선생님이 시간을 3분 줄 테니까 친구들이 먼저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각각이 어떤 설득 전략이 사용되었는지 풀어보고 선생님과 함께 답을 맞추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간은 총 3분 줄게요. 풀어보세요. 네, 1분 남았습니다. 친구들 마무리 해볼게요. 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자, 아직 못한 친구들도 괜찮으니까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맞춰볼게요. 자, 오늘은 좀 특별하게 다부터 답을 맞춰볼 건데, 자, 다는 어떤 설득 전략이 사용되었을까요? 맞습니다. 다는 바로 감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되었어요. 감성적 설득 전략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안 읽으셨습니다. 맞아요. 선생님이 아까 다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언급했다고 미리 언지를 했죠. 그래서 희망과 같이 감정에 호소해서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전략이 바로 감성적 설득입니다. 자, 다음으로 나는 어떤 전략이 사용되었을까요? 네, 맞아요. 이성적 설득이 사용되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맞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객관적인 수치라는 단어를 썼었죠. 이처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설득 전략이 바로 이성적 설득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성적 설득 전략이 다가 되겠죠.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요. 선생님이 아까 이 한영재 대장님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든다고 했죠? 신뢰감이 든다고 했어요. 이처럼 사람 됨됨이를 바탕으로 내용에 신뢰를 갖게 하는 전략이 바로 인성적 설득 전략입니다. 자, 친구들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네, 좋아요. 설득 전략에는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략이 어떤 전략이죠? 네, 이성적 설득. 자, 두 번째로 말하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전략이 어떤 전략이죠? 네, 감성적 설득. 자, 마지막으로 사람 됨됨이를 바탕으로 신뢰를 갖게 하는 전략은 네, 이성적 설득. 친구들 오늘 수업 정말 잘 따라와주고 있네요. 자, 3가지 설득 전략을 알고 나서 다시 광고를 보면 아, 이 광고가 정말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진 광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쵸? 친구들은 이제 광고를 보면서 비판할 수 있는 능력도 얻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교과서 활동 하나 할 건데, 자, 이 3가지 설득 전략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전략은 무엇이었는지, 또 그게 왜 인상적이었는지 전략의 효과와 광고를 연관지어서 교과서에 적어볼게요. 시간은 총 3분 줄게요. 네, 친구들 시간이 다 지났는데 혹시 시간 더 필요한 친구 있을까요? 네, 그럼 선생님이 1분을 더 주도록 할게요. 네, 시간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내 의견을 발표해줄 친구 있을까요? 선생님이 한 명 정도 들어볼게요. 네, 우리 수인이 한번 발표해볼까요? 네, 수인이는 감성적 설득이 가장 인상 깊다고 얘기해 주었네요. 수인이는 그러면 MBTI가 F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 네, 또 아니라고 해요. 아, 선생님이 너무 궁금해서 한 친구 더 듣고 싶은데 혹시 발표해줄 친구? 아, 네, 우리 정연이. 아, 우리 정연이는 인성적 설득 전략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해요. 그러면 정연이는 한영재 대장님의 이름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겠네요. 네, 친구들 좋아요. 여기까지 교과서 활동을 해보고 다음으로는 모둠 활동을 진행해볼게요. 자, 친구들 우리가 항상 만들던 대로 이렇게 모둠 만들고 1번 자리에 앉은 친구가 앞에 나와서 학습지를 가져가주면 돼요. 네, 학습지 다 받았나요? 네, 그러면 모둠 활동 진행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아람이의 연설을 들어보는 활동이에요. 우리 아람이라는 친구가 지금 교과서에서 전교회장에 출마했다고 해요. 친구들 우리 조만간 또 전교회장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람이가 우리 학교에 전교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고 상상을 하고 들어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때 친구들이 해줘야 할 역할이 있는데 여기 1번 자리에 앉은 친구는 학습지 1-1을 보면 아람이의 공약을 정리하는 칸이 있어요. 그 칸을 채워주면 되고 그때 첫째, 둘째, 셋째라는 표지를 들으면 채우기 쉬울 거예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2, 3, 4번 자리에 앉은 친구들은 각각 감성적 설득, 이성적 설득, 인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된 발화를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잘 들어봤죠? 자, 그럼 지금 친구들이 맡은 역할을 모든 분들과 공유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는 칸을 나머지를 다 채워보겠습니다. 시간은 총 3분 줄 테니까 여유롭게 채워보세요. 모르는 게 있으면 손을 들고 선생님께 질문해도 좋아요.
네, 다 잘 한 것 같은데 한번 답을 맞춰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 연설 공약이 무엇이었을까요? 발표해줄 조 있을까요? 네, 우리 은인의 조. 네, 은인의 조가 아주 깔끔하게 답을 해주었는데요. 바로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를 만들겠다라는 3가지 공약을 아주 깔끔하게 발표를 해주었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설득 전략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감성적 설득 전략은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친구들 감성적 설득을 찾기 어려웠구나. 괜찮아요. 선생님이 화면에 힌트를 적어 놓았어요. 아까 아람이가 노래를 한 게 기억이 나죠? 선생님은 연설 중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이 되게 따뜻해졌거든요. 비 오는 날 우산이 되어주고 추운 겨울날 난로가 되어준다는 아람이의 연설을 듣고 선생님은 정말 우리를 도와주러 회장 선거에 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뭐라고 적어봤냐면 노래를 통해 우산이 되어주겠다며 청자의 마음을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적어보았어요. 어때요? 좀 괜찮나요? 네. 네, 선생님 빠르거나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자, 다음으로 이성적 설득은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발표해줄 친구 있나요? 네, 우리 이조가 아주 잘 대답을 해주었어요. 이성적 설득은 아까 말했듯이 객관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가져와서 공약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우리 결과에 학급회의 이야기랑 아침 방송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었죠. 네, 마지막으로 인성적 설득은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네, 우리 6조. 맞아요. 공약 앞서서 우리 아람이가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자기에게 투철한 봉사정신이 있다라고 하며 신뢰를 더해주었죠. 친구들 이제 연설을 들으면서도 설득 전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주 훌륭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우리 말하기 시간을 가져볼 건데 우리 수업 시간 처음에 선생님이랑 무슨 얘기를 했었죠? 운동회 때 점심 메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설득 전략을 배워봤으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선생님을 설득하는 말을 적어볼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적냐면 세 가지 뭐가 있었죠? 감성적 설득, 이성적 설득, 인성적 설득이 있었죠. 그 중에 2가지를 사용해서 우리 모둠이 먹고 싶은 메뉴를 하나 정하고 그 메뉴에 대해 설득하는 말을 학습지 2번에 적어볼 겁니다. 시간은 총 5분 있으니까 여유롭게 적어볼게요. 네,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네, 마무리가 다 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 조 정도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발표해줄 조 있을까요? 네, 우리 3조. 3조는 어떤 메뉴가 먹고 싶었나요? 3조도 마라탕이 먹고 싶었어요. 그러면 어떤 설득 전략을 사용했고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3조 친구 중에 한 명이 가족분들이 다 마라탕을 안 좋아하셔서 마라탕을 학교에서밖에 못 먹는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선생님이 그 말을 들으니까 동정심이 생기네요. 감성적 설득도 잘 사용해 주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네, 이성적 설득을 사용해 주었는데요. 마라탕을 혼자서 먹을 때보다 많은 사람이랑 먹을 때 다양한 토핑을 넣을 수 있다라는 이성적인 방법으로 설득을 잘 해주었어요. 선생님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마라탕이 좀 먹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다른 모둠의 의견들도 선생님이 학습지를 걷어서 다 읽어볼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마무리로 빈칸 채우기 활동하고 끝내볼게요.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자, 화자가 청자의 신념 말할 때 사용하는 전략이다는 어떤 전략이죠? 네, 바로 설득 전략입니다. 좋아요. 자, 2번째 시작. 이성적 설득이란 네, 맞습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뒷받침하는 전략이죠. 자, 3번째 감성적 설득이란 네, 맞습니다.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 전략이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인성적 설득이란 맞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댕댕이, 아까 헌혈 명예대장 같은 분처럼 신뢰를 갖게 하는 설득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바로 인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 여기까지 빈칸도 아주 잘 채워놓고 오늘 수업 정말 열심히 따라와 주었네요. 자, 이제 수업 마칠 건데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오늘 들은 아람이의 연설을 토대로 전략의 타당성을 판단하면서 비판적으로 들어볼 거고 또 김연아 선수의 연설을 들으면서 비판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친구들이 다음 시간까지 해야 할 숙제는 아람이를 과연 학생회장으로 뽑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의견 하나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지금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수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오늘 수업에 있어서 질문이 있을까요? 네, 질문이 따로 있으면 나중에 선생님을 찾아와도 좋고, 자, 수업이 끝나면 우리 4번 자리에 앉은 친구가 숙제를 걷어서 선생님께 제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수업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14분 19초 나왔어요. 네, 이 수업에 대해서 피드백 주신 친구들 의견을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잘한 점도 좋고 궁금한 점도 좋고 아니면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혹은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를 듣고 싶은 것도 좋습니다. 도와주는 차원에서. 일단 정말 짜임새가 좋다라고 느껴지는 수업 시간이어서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일단 그 시연하신 학우분께서 이제 선생님께서 굉장히 분위기를 밝고 하지만 너무 가볍진 않게 딱 잡아가는 그 카리스마가 있으신 것 같았고요. 이제 도입 부분에서는 이제 학생들한테 직접 주어진 상황, 앞으로의 운동회 혹은 먹고 싶은 거 이런 걸 대입해서 친근한 주제로 설득을 자연스럽게 연기하신 건 좋았어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건 왜 이런 동기부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사전적인 설명이 조금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설득해봤어요 하고 나서 바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거에 대해서 배울 거야가 아니라 바로 학습 주제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이거를 그냥 말 한마디라도 이거를 왜 했냐면 하면서 한마디라도 설명을 해주면 좀 더 부드럽게 연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세 번째 활동에 실제로 그걸 다시 해보는 게 있었잖아요. 그걸 좀 연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전개에서 다른 활동들은 되게 학습자의 눈높이에도 맞고 교과서를 충분히 활용해서 되게 괜찮다 했는데 다만 조금 우려됐던 건 모든 활동에서 이제 1, 2, 3, 4 학생들을 나누어서 그 각각의 칸을 채우고 그리고 그 각각의 칸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서로 하면서 학습지를 마무리하는 거였는데 모든 모두만이 역할을 갖고 참여한다는 취지는 굉장히 괜찮았는데 활동 시간이 뭔가 의견을 교류하기는 좀 짧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이 마지막에 이 빈칸을 채우기를 했을 때 단순히 1, 2, 3, 4번이 각자 한 과제를 일방적으로 적어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런 결국에는 그 학생들은 부분적인 학습만 일어나고 이게 전체적으로는 이걸 전부 다 배웠다, 전부 다 내가 체화를 했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정리 부분에서는 그리고 모둠 활동에서 그냥 갑자기 생각났는데 모둠을 그 시간에 만들고 1번 학생이 학습지까지 가져가면은 그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수업이 끊길 염려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둠을 만들고 있을 때 선생님이 먼저 학습지를 전달해 준다던가 해서 약간 불필요한 시간을 잉여 시간을 조금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정리 때는 이제 빈칸 채우기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가 해당 차시에 배운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았는데 이걸 하면서 그냥 우리 이거 했었죠 하면서 한 번 더 약간 한 줄씩 그 배운 내용 그 개념 자체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배웠구나 하면서 짚어주면 학생들이 더 파지와 전이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뭔가 다시 생각해도 짜임새가 있는 수업이었고 학생들에게 약간 급전 친구랑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셔도 충분히 그 분위기에 어우러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좋고요. 딱 기억에 남는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기계적 오류가 잠깐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 페이지가 바로 학습지가 아니라 교과서를 보고 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보는 시간을 그게 다시 돌아가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고치고 있을 동안 자 이제 교과서를 봐서 이걸 먼저 생각하고 있자 이런 식으로 이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학생들은 당연히 이 선생님이 실수한 거에 눈이 가지 않고 다시 교과서에 눈을 가서 학습이 그대로 쭉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정말 짜임새 있고 정말 구조가 완벽한 수업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 명만 더 피드백을 해주실까요? 지금 동료 피드백
김유진입니다. 네. 없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거라서 아마 김승현 선생님 얘기 많이 들었겠지만 지금은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라 배우는 자리잖아요. 네. 실습 나가기 위해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한테 이제 임용을 붙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조금 더 협력적으로 우리가 도와준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를 해야 저기 나와 있는 친구도 또 여러 개 나가서 덜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막 지적을 해준다고 그런 느낌으로 하지 말고 얘기한다. 이건 좋다. 근데 난 이거는 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이 친구가 좀 붙였으면 좋겠다. 혹은 조금 더 나은 수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줘야 될까? 이런 마인드로 다 참여해야 돼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질문을 하는 걸 통해서 교수님이 그 질문하는 친구가 얼마큼 이해해주는지를 또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질문이 틀렸다 그러면 수업하는 친구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보는 눈이 지금 방향이 약간 달라졌다는 걸 알면 그걸 또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보는 사람도 긴장하고 어색해져요. 그래서 틀려도 되니까 자꾸 얘기하는 연습을 하고 그런 분위기를 학과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수업에서. 그게 훨씬 여러분 4학년이라고 했죠. 학기 말 끝나면 전체적으로 다 수업을 잘 하게 돼요. 제가 우리 과 애들한테도 항상 강조하는 거거든요.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에서는 매년 수석이 나와요. 근데 나오는 이유가 1차 시험을 조금 못 봐도 2차를 거의 만점을 받아요. 그래서 그 되는데 그 분위기를 다 같이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몇 명이 그런 노력을 해주면 전체적으로 다 이게 상향하게 돼요. 하는 실력들이. 그러니까 도와준다는 의미로 가만히 있거나 혹시 내가 질문을 틀리면 어떡하지? 내가 이 질문에서 저 친구가 창피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인드를 갖는 순간 이 수업은 굉장히 경직되고 평가받는 수업이 된다는 거. 이걸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기를 한 명만 더 내봅시다. 일단 저도 수업 너무 잘 들었고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중간중간에 계속 학생들이 잘 따라와주고 있다 이런 한마디 한마디를 던져주시는 게 되게 좋았고 또 학습 활동할 때 먼저 너희가 학생들이 해볼 수 있게끔 그 턴을 돌려주시는 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냥 한 가지 궁금한 건데 그 학습 활동 뒷부분 보면은 처음에 동기유발했던 그 운동회 때 뭘 먹을 건지 그 설득하는 말을 적어보자 하면서 유형을 이제 두 가지를 가져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봐도 여기는 이제 인성적 설득이 좀 들어가기는 살짝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뭔가 그러니까 이걸 동기 유발 내용이랑 연결을 하는 거에 초점을 둘지 아니면 배운 설득 전략을 다 적용해 보는 거에 초점을 둘지 좀 고민이 되셨을 것 같은데 뭔가 이거를 선택하셨던 이유가 궁금해요. 그 두 가지 중에서 고르자면은 동기 유발에 사용한 걸 이제 활동에도 연계를 해서 학생들이 수업 전반의 흐름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거였고요. 그래서 제가 인성적 설득을 처음에 고민을 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친구들이 인성적 설득을 적는다면 어떤 식으로 적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뭐 우리 반에 뭐 미나라는 친구는 이제 누가 봐도 라면을 진짜 잘 끓여요. 근데 이거를 우리 반이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우리 모두 먹고 싶은 메뉴는 라면이고 인성적 설득을 하면서 우리 반에 미나라는 라면 잘 끓이는 애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신뢰가 가는 좀 그런 방향으로 인성적 설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했으나 의견을 주신 대로 사실 인성적 설득으로 활동을 참여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긴 했었습니다. 네. 그럼 그냥 인성적 설득 전략은 이전 활동으로 뭔가 마무리하고 이 두 가지를 좀 더 포커싱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렇게 국한하진 않고 그래도 네. 이제 인성적 설득 그러니까 세 가지를 주면 이제 학생들이 세 가지 중에 고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선택지를 준 거였습니다. 이게 그 세 가지 중에 골라서 본인이 알아서 골라서 네네.
교과서에는 이제 지문으로 나와 있고 아, 네. 듣기 파일이 따로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 음성으로 듣고 활동이 실제로 교과서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도안에서 보면 이제 듣는다라고도 돼 있고 또 어떤 거는 연설문을 본다라고도 되어 있어서 듣기 활동이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독서 활동이 진행되는 건지 그게 아, 네. 궁금해서. 네. 제가 네. 발화를 듣기로 했는데 거기에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그 듣기는 각자 듣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선생님이 틀어주면 친구들 다 같이 듣는 거예요. 아, 그럼 그거에 시연에서 좀 더 드러났어야 되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제가 발화를 안 한 것 같아요. 잘 들었나요? 뭐 잘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멘트가 있었나? 없었죠. 없었네. 아, 죄송합니다. 본인 머릿속에만 있었어요. 네. 연습 네. 듣기